한국 프로농구 KBL은 1997년 출범할 때부터 용병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선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신체 조건과 힘, 탄력 등 운동 능력 측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농구 대잔치에서 보기 힘들었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평균 30점에 근접하는 기록으로 득점왕에 오르는 공격력을 과시하며 리그 흥행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리그인데 팀의 승리를 위해 국내 선수들을 조연에 그치도록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기 평균 득점 10위권은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차지였고 국내 선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2010-2011 시즌 국내 선수 4명이 득점 순위권에 들어 역대 가장 많았는데 그마저도 기와 혼혈 선수가 절반이었습니다. 국내 농구의 수준 향상과 흥행을 위해 시행된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는 오히려 성장 기회를 잃게 만드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선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가 국내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20-21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선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리그는 어떻게 제도를 바꿔왔는지, 그에 따른 논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선수 규정은 전력 평준화와 리그 흥행을 기조로 수십여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2019-2020 시즌부터 자유계약 방식 2명 보유 1명 출전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2-3년에 한 번꼴로 규정이 변했던 것이죠. 애초에 출범할 때 규정은 2명 보유 2명 출전 등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유계약이 아닌 트라이아웃을 채택했는데 당시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구단 간 외국인 선수로 인한 전력 불균형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신과 단신으로 구분하고 신장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장신의 신장은 203.2cm로 제한하면서 국내 빅맨의 성장을 돕고 빅맨 가드 구성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다양한 활약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들은 리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부산 기아가 클리프 리드 로버트 윌커슨이라는 단신 빅맨 듀오를 앞세워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190cm 빅맨인 조니 맥도웰이 활약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신장을 제한했음에도 구단들은 골밑 싸움이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단신 빅맨을 선호한 것입니다. 자연스레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포지션을 마무리하는 슛을 던지는 비율인 USG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5명의 선수들이 비슷하게 공격을 마무리하면 USG는 20%씩이지만 에이스의 경우 30%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의 정규 시즌 통산 USG는 31.5%, 스테픈 커리는 29%, 케빈 듀란트는 30.2%입니다. 2008-2009 시즌까지 KBL 각 구단의 1옵션 외국인 선수의 정규 시즌 평균 USG는 28%에서 33.4%였습니다. 특히 2004-2005 시즌부터 2008-2009 시즌까지는 르브론 제임스의 통산 USG보다 높은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2-3쿼터 때 외국인 선수 1명 출전 제한으로 공격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 출전하면 60%까지 상승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정규 시즌 최다 승인 73승을 기록했던 2015-2016 시즌에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합작 58.9%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KBL 외국인 선수 2명의 공격 비중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득점 타이틀은 외국인 선수들이 독식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선수 득점왕은 2009-2010 시즌 문태영이 유일하고 모두 외국인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국내 선수들은 어시스트와 3점슛 타이틀을 차지하는 극심한 양분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리그는 이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선수 출전 인원을 점차 줄여오다가 2009-2010 시즌의 모든 쿼터에서 1명만 출전하도록 규정합니다. 2명 동시 출전이 없어지니 국내 선수들의 출전 시간과 활약 기회가 많아져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리그 전체 득점이 감소한다는 부정적인 평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을 하자마자 곧바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리그 평균 득점이 70점대로 하락한 것인데요. 또한 모든 팀이 평균 80득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시즌들도 있었고 전주 KCC의 역대팀 최저 평균 득점 66.7점도 이때 나왔습니다. 결국 당시 3점슛 거리 확대와 승리에 집착한 수비 지향적 농구와 함께 저득점 농구의 원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상대의 수비 지향적 농구로 인해 외국인 선수가 집중 마크당하면 국내 선수가 득점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공격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2013-2014 시즌 국내 선수 평균 득점 1위가 조성민의 15점이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이렇게 득점력이 저조하자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김영기 총재는 2014년 부임 직후 외국인 선수 2명 출전과 단신 선수의 신장 제한을 부활시켰습니다. 단신 테크니션 외국인 선수들을 통해 득점력과 볼거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조 잭슨과 안드레 에밋처럼 테크니션과 공격력을 갖춘 단신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단들은 디온테 버튼처럼 골밑 플레이가 가능한 단신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농구 금메달을 거두면서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는 듯했던 국내 농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리그의 뜻대로 득점력은 상승했지만 관객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6-2017 시즌 관중수는 85만 명까지 줄어들어 54경기를 진행한 2001-2002 시즌부터 유지됐던 100만 명 도달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80만 명대 관중수를 기록하며 과거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득점력이 흥행 요소이며 이를 장단신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루어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방증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장 제한 고집은 버리지 못하여 오히려 장신 2m, 단신 186cm로 한층 더 강하게 규정합니다. NBA 등 현대농구에서는 장신 선수들이 페인트전뿐 아니라 외곽에서도 슛을 시도하면서 스페이싱을 활발히 가져가는데 단순히 키 큰 선수들이 페이스를 늦춰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리그의 신장 제한은 많은 역풍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관중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는 김영기 총재가 물러나자 곧바로 한 시즌 만에 신장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 같은 신장 제한과 출전 인원뿐 아니라 선발 제도, 보수, 자격 조건 등을 포함하여 리그는 외국인 선수 제도를 수십여 차례 바꿨습니다. 현재도 각 구단의 1옵션 외국인 선수 USG는 평균 32.7%로 높은 편이며 득점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2021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제 도입으로 일본과 필리핀 선수들이 단신 외국인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국내 MVP에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필리핀 선수 이선 알바노가 선정되는 등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활약합니다. 결국 외국인 2명, 국내 선수 3명이 경기를 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여전히 각 구단의 핵심은 주로 외국인 선수라서 한 명의 기량이 리그 밸런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가 특별 기아 선수로 6년 동안 국가대표로 뛴 라거나의 신분을 기아 선수가 아닌 외국인 선수로 분류한 이유도 전력 평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국내 선수 성장을 위한 외국인 선수 제도 폐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리그 흥행이라는 기조 아래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KBL은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 강화를 통해 리그 흥행을 이끌고 자연스레 국내 선수들의 성장 기반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선수의 뛰어난 기량이 국내 선수 성장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KBL 김희옥 총재는 경쟁체제 강화가 팬심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라며 아시아 쿼터 확대를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선수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최근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의 부진입니다. 여러분들은 KBL 용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